아직도 식사 때 밥은 꼭 챙기고 단백질은 대충 한 번만 보충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습관 때문에 몸은 살이 아니라 근육부터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넘어짐과 회복 지연 같은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믿어온 나이 들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상식,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자주 채워주지 않으면 절반의 노력에 그칠 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많은 분이 단백질은 계란이 최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일상에서 더 손쉽고 흡수와 활용이 편하고 심지어 단백질 밀도만 따지면 계란보다 훨씬 높은 선택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 감소를 가장 쉽게 붙잡는 방법, 바로 계란 12배 단백질 3가지를 주제로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끼에 어느 정도를 어떻게 나눠 드셔야 하는지, 장보기와 보관 요령, 치아위장 부담을 줄이는 조리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근육을 약 없이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집밥으로 지키는 길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기대가 되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중장년의 일상에 바로 쓰이는 건강 지혜를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가볍게 그러나 몸은 든든해지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계란보다 단백질 밀도가 훨씬 높은 식품 TOP3를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편하게가 핵심입니다. 건조식품은 수분이 빠져 같은 무게라도 단백질이 진하게 모여있고, 식물성 보조식품은 작은 양으로 끼니를 보강하기 좋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만 식탁에 살짝 얹어도 근육을 지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3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 스피루리나입니다. 아주 작은 미세조류인데요. 전체 성분 중 단백질 비율이 높아 한 티스푼만 더해도 하루 총량이 쉽게 올라갑니다. 분말이나 정제 형태가 많아서 요거트나 두유, 오트밀에 살짝 섞어 드시면 씹기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물성이지만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비교적 고른 편이라 질 좋은 보강제로 쓰기 좋습니다. 다만 특유의 향이 느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입맛을 맞춰보세요.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거나 간신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시작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자, 이제 2위로 가겠습니다. 2위는 북어포, 황태포입니다. 명태를 얼렸다 녹였다 말리면서 수분이 빠져 단백질이 촘촘히 농축된 식품이죠. 간식으로 한 줌만 드셔도 단백질을 제법 보충할 수 있고, 뜨끈한 북엇국으로 끓이면 치아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말린 식품이라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시고, 국간은 처음부터 진하게 하지 말고 마지막에 살짝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물도 함께 충분히 드셔야 단백질이 몸에서 잘 쓰이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르실 때는 색이 지나치게 어둡지 않고 손으로 찢을 때 결이 부드럽게 갈라지는 제품이 좋습니다. 남은 건 소분해서 밀폐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면 풍미가 오래갑니다. 대망의 1위로 넘어가죠. 1위는 먹태입니다. 명태를 비교적 부드럽게 말린 것으로 씹는 맛이 좋아 단백질 간식으로 손이 자주 갑니다. 외출 전 작은 통에 한 줌 담아 나가면 오후에 기운이 쑥 떨어질 때 딱 좋습니다. 시중 제품은 양념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원재료 표시에서 나트륨과 설탕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담백한 제품을 고르세요. 치아가 약하시면 전자레인지에 10초에서 15초만 살짝 데우거나
팬에 아주 약불로 잠깐 덮여서 드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곁들임은 마요네즈보다는 레몬즙이나 고추냉이, 간장처럼 깔끔한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단백질은 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먹태를 드신 날은 평소보다 물 한 컵을 더해 보세요. 이제 세 가지를 어떻게 하루 식단에 나눠 넣을지 실전 배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전 배치입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는 몸무게에 1.1을 곱해 대략 잡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kg라면 약 72g 정도죠.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끼니마다 25g 안팎을 채우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아침에는 계란찜이나 두부 부침에 스피루리나를 티스푼 하나, 점심에는 주단백 반찬과 함께 콩나물 북엇국으로 보강, 오후엔 출출할 때 먹태 한 줌, 저녁은 평소 반찬에서 단백질을 조금만 더 챙기면 목표에 다가갑니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위장이 편하고 근육이 재료를 끊기지 않고 받아 써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제 운동을 곁들이겠습니다. 식탁과 거실이 한 팀이 되어야 근육이 지켜집니다. 주 3회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벽을 짚고 푸시업 10회, 서서 종아리 들기 20회. 호흡은 말하듯 자연스럽게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세요. 달력의 요일을 표시해 체크하면 꾸준함이 한결 쉬워집니다. 민감 포인트도 함께 보시죠. 단단한 식감이 부담되면 북어포와 먹태는 국이나 죽에 넣어 부드럽게 드세요. 만성 신장질환 등으로 단백질 제한 지시를 받으셨다면 개인 목표량을 꼭 의료진과 정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다면 나트륨 표기를 확인하고 가는 마지막에 아주 살짝만. 보조식품은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침 한 컵, 식사 사이 한 컵, 운동 전후 한 컵. 물 마시기는 단백질의 가장 든든한 짝꿍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을 짧게 풀어드립니다. 정말 계란보다 훨씬 많나요? 네. 건조 과정을 거친 식품은 수분이 빠져 같은 무게라도 단백질이 진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전체 목표를 먼저 정하고 부족한 칸을 간식이나 국으로 채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살찌지 않나요? 담백하게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줍니다. 양념과 기름, 술이 들어가면 열량이 빨리 올라가니 주의해주세요. 걷기만 해도 될까요? 걷기는 훌륭하지만 근육을 키우는 힘은 약합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을 꼭 곁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예시를 그림처럼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엔 계란찜 한 그릇과 요거트에 스피루리나를 살짝, 점심엔 두부 부침과 콩나물 북엇국, 채소 무침 2가지, 오후엔 먹태 한 줌과 따뜻한 차, 저녁엔 생선구이 한 토막과 구운 채소, 잠들기 전 물 한 컵. 이 정도 구성만으로도 끼니마다 단백질이 고르게 들어가고 총량도 채우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을 돕는 세 걸음입니다. 첫째, 오늘 몸무게에 1.1을 곱해 나의 하루 목표를 정합니다. 둘째,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고 부족하면 북어포먹태 스피루리나로 보강합니다. 셋째, 주 3회 운동을 달력에 표시해 체크합니다. 칸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몸의 기운도 함께 차오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TOP 3는 3위 스피루리나, 2위 북어포, 1위 먹태였습니다. 스피루리나는 소량 보강, 북어포는 국과 무침, 먹태는 간편 간식. 여기에 물과 나트륨 관리, 주 3회 근력 운동을 더하면 식탁만 살짝 바꿔도 근육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순간 내 식탁과 장바구니에 한 가지부터 담아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걸음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고 알차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